안녕하세요. 한반도를 저글링하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최희선입니다. 우선 G2라는 표현은 1978년 이래 40여 년의 개혁개방 정책에 힘입어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떠오른 중국을 국제, 정치, 경제 분야에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21세기 초 가브리엘 콜코라는 전문가는 자본주의 위기가 결국 미국 패권 시대의 종말을 가져온다며 더 이상 미국의 힘이 지배적인 곳은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부실화로 은행과 투자회사 및 제도 간 모순 폭발, 국제 수지 적자 및 과도한 국고채 차입,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보여준 의사결정 시스템 문제, 고비용 저효율의 전쟁 수행 방식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의 분석을 봐도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강대국으로 키워준 것은 187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의 고도 성장과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 경제의 역동성입니다. 미국은 이제 늘어나는 군사비 감당이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측의 실현 가능성을 낮춰 받아들인다 해도 세계 질서가 재편 중임은 사실인데 여기에는 미국의 국력과 상관없이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로 탈냉전 후 미국의 국가들의 불안정한 성장 문제와 둘째로 안보의 성격이 냉전 시대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개혁 개방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사회 모습을 그렸습니다. 법과 제도의 실행도 중국 특색을 띤 방식으로 변화시켜왔고 기업 발전 방식도 새로이 했습니다. 그 결과 개혁 개방 초기에 덩샤오핑이 기대하고 약속했던 경제 성장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교수들은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모두 젖히고 2030에서 40년경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대국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은 아직 경제적 영향력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이상과 같은 낙관적 전망도 가능하지만 다른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세계은행은 부정적, 긍정적 전망 두 가지를 동시에 내놓았었는데 먼저 부정적 전망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세운 2020년의 경제 목표는 물거품이 될 것이며 중국은 다시 저소득 국가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적 전망으로는 중국의 시장이나 사용기업은 지속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권위주의적 집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정한 틀 내에서 다원성을 누리는 민주주의도 가능하리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 나이스 비트라는 교수는 중국은 수직적 민주주의 체제이며 지도부는 개인이 아닌 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움직이고 중국 지도부는 매우 성공적이고 극적으로 방향을 전환해 왔다면서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수평적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다음 지도자가 전임자의 공약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는 데에 반해 영속 집권이 보장된 중국 지도부는 이런 피해 없이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중국의 종합국력과 국제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중국 책임론이 국제사회에서 주류가 되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불안한 것은 사실인데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 증강으로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발전의 성과를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서는 불확정성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게 국제사회에 좀 더 투명하게 참여하고 좀 더 책임을 지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중국도 스스로 책임지는 대국이 되겠노라고 계속 다짐해 왔는데 중국 외교의 목표는 평화로운 국제 환경을 조성하며 중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향후 지역 패권 국가로서의 국제적 책임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외교는 자국의 부상이 아시아 전체의 발전과 연관성이 있음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현안에 대해 영향력을 평화적으로 확대시켜야 하는데 여기선 미국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향후 국제사회도 중국에 대한 포용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며 중국이 국제적 도의를 준수할수록 정책 호소력과 국제 공신력 차원에서 중국의 소프트 파워는 증진될 것입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극단적으로 한반도의 안정을 깬다면 중국과 미국은 직접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조를 늘려
그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자국 영향권 내에 두고자 할 것인데 이를 두고자 북한의 경제와 외교 노선이 중국의 영향권 내로 들어오도록 힘을 쏟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최고 외교 전략이 될 것입니다. 중국을 상대로 협상과 외교를 펼치고자 한다면 우선 그들의 역사와 마인드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민족성과 관습 차원에서 당과 정부를 대표하는 이들의 사고방식은 중국인 정체의 사고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과 같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한반도를 저글링하다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